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에 성공했던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사례는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격려한 상황에서 분양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곳 이상의 수익형, 분양형 호텔이 운영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인식은 못하셨더라도 투숙했던 호텔 중 상당수가 이 수익형, 분양형 호텔에 해당했을 겁니다. 수익형, 분양형 호텔이란 호텔, 즉 숙박시설을 집합건물의 형태로 지어서 각 객실의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귀속되게끔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건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이다 보니 각 객실에 대한 분양계약과 동시에 수분양자는 추후 호텔을 운영할 것으로 지정된 회사, 즉 운영사에게 자신이 분양받을 객실을 맡기고 일정 수익을 받기로 하는 위탁 운영계약도 함께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운영사와 분양사는 분명히 별도의 법인이지만 서로 대표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영사는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하기 때문에 덜컥 분양계약도 체결하고 위탁 운영계약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즉, 두 개의 별도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는 요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때문에 시끄러운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분양계약과도 매우 유사한 구조이죠. 아무래도 숙박시설 용도의 건물이라는 공통점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준공되고 잔금까지 납부했는데 운영사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요. 경기가 안 좋아서 관광객이 줄었다, 국제관계가 안 좋아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다 등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핑계들을 그냥 막 갖다 대는 거죠. 그런데 제가 호텔 경영 전문가들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호텔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객단가 관리부터 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수익형, 분양형 호텔 운영사들이 제시했던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호텔 경영에서 수익률이 좋은 F&B 사업들은 분양사 대표나 그 지인들이 별도로 운영하여 호텔의 수익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객실 운영만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운영사들이 호텔 운영 경험이 전무한 경우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사 대표는 본인 혹은 측근을 운영사 대표로까지 앉혀놓고 매월 높은 수준의 급여까지 받아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수분양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미 잔금까지 납부하고 등기까지 다 격려한 상태에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높은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운영사인데 아무리 대표가 같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자체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걱정하시고요. 저는 당연히 약정된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까지 격려한 지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제 의견의 뜻을 함께 해주신 분들과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송 과정에서 저는 분양사가 해당 호텔의 분양 과정에서 일정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다양한 방법으로 했고 또 수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분양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사와 수분양자 사이에는 해당 수익금 보장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 당시의 홍보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사와 운영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과 분양사의 홍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확정 수익금 지급 약정이 수분양자와 운영자 사이의 약정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여서 저희는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사 측이 홍보하고 장담하는 내용들을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적어도 주요 대화들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제해냈으니까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분양계약을 해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죠. 분양대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 분양사 앞으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탁법리를 꼼꼼히 살펴 분양사가 아닌 신탁회사를 상대로 채권 추심에 들어갔고 현재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여 분양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1심은 저희가 전부 승소하였는데 신탁회사 측에서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렵다 하는 분양계약 해제 사건이지만 잘만 접근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산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와 유사한 구조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같은 접근법이 특히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역시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분양사 측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 중요하죠.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후적으로라도 증거들을 모아보셔야 할 것인데요. 그런 경우라면 여러 사람이 모여 갖고 있는 증거들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분양계약 해지 성공 사례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